파사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홈 시어터 앱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조금 홈 시어터들이 이렇게 집에 많이 쓰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홈 시어터 시스템에 보면 뭐 CD 플레이어 뭐 여러 가지 있죠. TV도 있고 튜너도 있고 요즘은 그 무슨 플레이어야? 까먹었네. 블루레이 뭐 플레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작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 뭐 그 클래스들이 많아. 조작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이런 많은 기능들을 실제 다 복잡하게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쓸 수도 있는데 꼭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파사드 패턴은 원래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클래스들이 객체들이 정의가 되는 거죠. 얘들을 원래 쓰고자 하면 얘네들이 얘 각각의 인터페이스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파사드라는 패턴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요 서브 시스템을 쓰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파사드라고 하는 애 하나만 가지고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서브 시스템을.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의 복잡성을 단순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댑터도 만약에 여러 개를 이렇게 어댑팅 해줬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댑터 패턴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근데 보통 어댑터들은 하나를 그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건데 얘는 인터페이스를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복잡한 여러 시스템을 단순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예제인데 영화를 보려면 집에서 이 짓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팝콘 기계를 켜고 뭐 프로젝터를 내리고 뭐 앰플리파이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거를 실제 이 13개 단계를 우리가 코드로 수행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파사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Watch movie, listen to CD, listen to radio 이런 6가지 인터페이스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요 6개로만 상호작용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기능은 이제 don't care 하는 거고. 그게 파사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파사드 패턴은 서브 시스템의 일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요. 서브 시스템을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댑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파사드 패턴에 대한 첫 번째는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 레벨 객체들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는 것인가, 봉쇄되는 것은 아닌가? 못 쓰게 완전 막아버린 거냐? 아니다. 파사드 패턴이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지만 원하면 각 서브시 객체들을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서 요 쓸려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는 거죠. 파사드도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순 패스트루로 구현되는가? 보통은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각 서브 시스템은 하나의 파사드만 가지는가? 그렇지 않죠. 그거는 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화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홈 시어터와 관련해서 영화 보는 인터페이스, CD를 보는 인터페이스와 라디오 듣는 인터페이스들을 각각 분리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꼭 파사드는 늘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죠. 다만 단순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리고 어댑터와 파사드의 차이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고요. 하나는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가 여러 개의 그 어댑티를 가지게 되면 파사드하고 비슷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랜만에 디자인 프린시플이 나왔는데 The Principle of Least Knowledge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가장 적게 할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객체가 어떤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죠. Talk only to your immediate friends. 지난번에 봤던 패턴이 뭐지? 바로 그렇죠. 커맨드 패턴 같은 경우에도 끊어주죠.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와 리시버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예전에 우리가 그리고 또 리팩토링 할 때도 봤듯이 리팩토링 처음에 할 때는 그 커스터머가 렌탈과도 관계가 맺어 있고 무비하고도 관계가 맺어 있는데 우리가 리팩토링 하는 절차에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커스터머는 렌탈하고만 연계가 되고 렌탈이 무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하고 인터랙션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시키면 시킬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구현할 때 다음 4종류의 객체의 메소드만 호출해야 된다. 자신의 자체 거, 그렇죠? 그리고 메소드 전달된 객체 거, 메소드에서 생성된 객체 거, 객체 구성 요소인 다른 객체. 이것 말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기 보면 지금 템퍼처, 템퍼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온도를 가지고 오는데 스테이션이 있고 스테이션에 서머미터라고 하는 온도계를 갖고 와서 온도계로부터 템퍼처를 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객체랑 연관이 되어 있죠. 스테이션도 알아야 되고 서머미터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스테이션에 get temperature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서머미터에서 get temperature를 그냥 바이패스가 주도록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을 때 한 클래스가 몇 개의 다른 클래스하고 인터랙션 하고 있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 혹시 이런 인터랙션 하는 것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 쪽으로 리팩토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얘가 많은 애들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많은 것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얘가 바뀌어도 얘는 그냥 얘하고만 적용하는 거죠. 얘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각 클래스의 객체들이 어떤 객체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는지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불필요하게 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테이션에 이거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꼭 굳이 얘가 무슨 애를 반환해 주고 걔로부터 또 뭘 호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차라리 스테이션하고 이 서머미터와 관계가 스테이션이라는 게 서머미터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러면 굳이 그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와가지고 상호작용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파사드 패턴은 또 여전히 같은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구조, 이 소프트웨어 구조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 제공해야 할 때 쓰고요. 여러 서브 시스템들이 있을 때 각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다른 서비스 시스템의 접근을 서브 시스템 이 말이 틀렸네. 단순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쓰는 거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구현할 때의 고려사항은 여러 개의 파사드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단순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니까 파사드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얘도 싱글톤으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저객체는. 그래서 그렇게 얘도 효율성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